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중에 있는 프로토 총 5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원래는 6경기를 준비를 했었는데, 스페인과 리투아니아 경기가 이제 취소가 되면서, 스페인은 아마도 U21 선수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제외하고 5경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고 배당이 좋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 부탁드리고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인을 이제 띵크 입력해 주시면, 가입하실 때 입력해 주시면 많은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추천인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대 불가리아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배당은 당연히 프랑스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프랑스가 정배당을 받았고요. 불가리아는 일단은 굉장한 역배당을 좀 받고 있죠. 일단 뭐 경기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요리스나 바란, 포그바나 뭐 라비오, 그리즈만, 음바페, 벤제마, 뭐 디뉴 등 굉장히 좋은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벤제마가 복귀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벤제마의 존재감이 굉장히 크고, 벤제마가 이 크로스 상황에서의 이 헤딩 능력뿐만이 아니라 연계 플레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선에 있는 자원들까지도 득점을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 때는 상대 한 명이 좀 이른 시간에 전반전에 퇴장을 당하면서 좀 경기를 쉽게 풀어갔었던 프랑스였었습니다. 스쿼드가 전체적으로 좋은 편이고, 페널티킥에 실축이 있었긴 하지만 측면에서의 공격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에서의 좀 불안한 부분이나 중앙 공간이 좀 있는 편이고요. 불가리아는 뭐 갈라비노프나 데스포토프, 양코프 이런 선수들이 있고, 역습은 좀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거친 플레이를 많이 하는 팀이고, 공격과 수비 모두 좀 좋지는 않습니다. 공격도 뭐 역습 외에는 특이한 상황은 없었고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중앙 공간도 많고, 이런 측면에서의 공간들, 그리고 이 침투 플레이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침투 선수를 놓치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두 팀의 경기력만 보자면 이거는 그냥 프랑스의 일반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가 3.5점이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이 3.5점이라서 언더가 정배를 받았지만 저는 그래도 역배인 오버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역배인 오버를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불가리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불가리아가 득점할 가능성은 저는 적다라고 봅니다. 공격도 좋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수비도 좋지 않고 굉장히 거칩니다. 저는 이 프랑스의 음바페 선수가 헛다리 한 두세 번 하면은 불가리아 선수에서 퇴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거칠게 플레이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다면 불가리아가 좀 퇴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프랑스가 이 경기 지난 경기처럼 좀 쉽게 잡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프랑스의 대승을 바라보고 역배지만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점 기준으로 본다면 말씀드렸던 이 프랑스가 불가리아에서 퇴장자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이너스 2점 프랑스의 핸디캡 승리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기입니다. 이제 콜롬비아 대 아르헨티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배당은 아르헨티나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근데 배당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죠. 배당의 수용 확률은 국내에서는 승무 쪽으로 콜롬비아 사이드고요. 해외 배당에서는 무패 쪽으로 아르헨티나 사이드입니다.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파타나 무리엘 등 아탈란타의 이 두 명의 선수가 있고요. 디아스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고, 카드라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만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준수한 선수죠. 예르미나와 같은 이런 선수, 토트넘의 산체스나 오스피나 키퍼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습도 좋고요. 공격진이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크로스도 굉장히 좋고 세트피스도 좋은 편입니다. 일단은 이 사파타와 무리엘의 크로스 상황이나 세트피스에서의 예르미나의 한 방도 있겠고요. 그리고 결정력이 굉장히 좋아서 이 찬스가 왔을 때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경기가 페루여가지고 상대가 페루다 보니까 수비 장면이 거의 없었어서 특별하게 이제 단점을 찾아보긴 어렵고, 그나마 중앙 공간이 좀 있다라는 점
외에는 크게 뭐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메시나 뭐 라우타로, 오캄포스, 디마리아 이렇게 공격진이 좀 좋고, 뭐 데파울이나 파레데스 이렇게 중원도 좋은 편입니다. 포이스나 코리아 같은 선수들도 있고요. 수비를 제외하고는 좀 전체적으로 멤버가 좋은 팀입니다. 공격에서의 스피드도 좋고 역습도 굉장히 좋고요. 메시가 이 뭐 마무리를 해주는 능력도 굉장히 좋지만 국대에서는 조금 이제 이 이선 선수들 라우타로라든지 아니면 이 디마리아나 오캄포스에게 찔러주는 패스가 더 위협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부분과 뭐 특별한 사항은 없었는데 안정적인 편은 좀 아니었어요. 이렇게 두 팀의 모습을 좀 봤을 때 제가 이 경기를 왜 가져갔냐면 언어버 때문에 좀 가져왔습니다. 사실 승무패에서의 예측하기엔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신다면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변으로 좀 알아보는 부분은 아르헨티나가 공격력이 사실 뭐 라우타로라든지 메시라든지 뭐 해결을 지어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호흡이 그렇게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진이 또 굉장히 좋고 사실 아르헨티나와 비교했을 때 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배당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좀 이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변이라면 저는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 경기는 언어버 때문에 가져왔는데요. 저는 역배지만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를 역배인데도 오버를 바라보는 부분은 두 팀 다 공격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팀이고 콜롬비아가 지난 경기 상대가 말씀드렸듯이 페루여서 특별한 장면은 없었지만 이 아르헨티나의 공격을 쉽게 막아내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팀은 아니기 때문에 두 팀의 막강한 공격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또한 월드컵 예선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좀 치고박는 경기가 될 것 같아서 득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콜롬비아의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콜롬비아의 핸디캡 승리,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부터는 이 인플레이 게임에서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리랑카 대 한국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동일 배당은 없었습니다. 일단 뭐 이 경기는 그 승무패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뭐 이 경기는 이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 스리랑카의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뭐 데실바, 뭐 라지크 이런 선수들이 좀 있고요. 역습이 그래도 이 공격에서의 장점을 찾자면 역습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전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긴 하죠. 수비 같은 경우에는 뭐 세트피스나 이제 크로스, 침투 등 전체적으로 그냥 경기력 이라기보다는 스쿼드가 그냥 안 좋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은 이제 해외파 선수들이 오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역습 때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스쿼드가 굉장히 좋죠. 스리랑카와 비교를 해보자면. 그래서 승무패는 말씀드렸듯이 패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기준점이 6.5점이라서 저는 6.5점이라면 언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스리랑카의 전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한국이 100%의 멤버로 나온다면 저는 무난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큰 점수차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버도 노려볼만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중에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스리랑카 상대로 과연 한국이 무리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을 좀 가동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한국이 홈에서의 지금 원정 경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길 것 같은데 이 경기가 6점 이상 그러니까 뭐 7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7점 이상까지는 한국이 그렇게 무리할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5.5점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4점이라면 핸디캡 패가 좋을 것 같고 5.5점으로 기준점을 잡자면 저는 스리랑카의 핸디캡 승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6대0으로 이기기에는 말씀드렸듯이
좀 로테이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안 써봤던 선수들을 좀 투입을 시키지 않을까. 손흥민은 좀 나올 것 같아요. 손흥민은 그래도 이 본인이 뛰고 싶어 할 의지가 크기 때문에 나올 것 같고, 그 외 선수들은 좀 주전급 선수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로테이션을 좀 가동하고 좀 기회를 못 받은 선수들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그렇다면 스리랑카가 좀 이변을 5.5점이라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포르투갈 대 이스라엘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쪽, 해외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호날두, 펠릭스, 디에고 조타, 세메두, 브루노 페르난데스, 헤나투 산체스 이렇게 스쿼드가 좋죠. 압박도 좋고 세트피스나 역습, 특히나 역습 때 이 호날두도 호날두지만 헤나투 산체스가 국대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는 근데 좀 불안해요. 측면 공간도 있고 침투도 놓치고 중앙 공간도 좀 있는 편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호펜하임에서 뛰고 있는 다보르라든지 아니면 아인트호벤에서 뛰고 있는 자하비, 샤흐타르에서 뛰고 있는 솔로몬이나 바이돌레드에서 뛰고 있는 와이지만 이 선수들이 좀 유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기력은 생각보다 좀 놀랬습니다. 괜찮았어요.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고 이 측면에서의 돌파력도 굉장히 좋고 중거리 한방도 보유하고 있고요. 침투 플레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수비는 세트피스 때 좀 불안한 부분이나 역습 때 좀 취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공격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이 포르투갈도 전체적으로 좀 호흡이 그렇게 잘 맞는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친선전이라는 점에 있어서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경기력이 생각보다 좋고 포르투갈의 수비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습만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스라엘이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고요. 어느 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팀 다 공격이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경기는 2.5점 정도는 충분히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미국 대 코스타리카의 경기고요.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풀리식이나 이 사전트 그리고 이 도르트문트에서 뛰고 있는 레이나 유벤투스에서 뛰고 있는 맥케니 데스트나 로빈슨 무사 예들린 이렇게 최근에 이제 좀 유망주 선수들이 좀 잘 커나가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격진이 굉장히 좋고요. 침투도 좋고 측면에서의 모습들도 굉장히 활발한 편입니다. 수비는 좀 공간이 많은 편이고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캠벨이나 브라이언 루이스, 베네가스 이런 선수들이 있고 공격에서의 특이점은 크게 없었습니다. 측면에서의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좀 위협적인 모습이 있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중앙 공간이나 측면 공간 이렇게 크로스에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비가 완전히 불안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좀 애매한 팀들에게는 좀 잘 비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모 쪽을 가리키고 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경기가 친선전이라서 미국이 과연 무리를 할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무승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긴 했었지만 일단은 미국의 최근에 경기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스쿼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코스타리카와 비교했을 때는 이 경기는 미국이 무난하게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배당을 노리신다면 무승부도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저는 미국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A매치 기간이 굉장히 빡빡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무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타리카의 공격에서의 특이점이 없었던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아서 미국의 1점차 승리, 미국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는 마이너스 2점 기준으로 핸디캡 승리,
두 번째 콜롬비아 경기는 콜롬비아의 오버, 3번은 스리랑카의 6.5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포르투갈의 오버, 그리고 마지막 5번은 미국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습니다. 부주력 픽이고요. 주력과 구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콜롬비아의 오버, 두 번째는 스리랑카의 언더, 세 번째는 미국의 언더를 가져가 봤고 5.9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 이제 콜롬비아의 오버를 가져갔었을 때 2.47배당으로 36배당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좋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A매치여서 조금 이변이 많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픽들은 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말에 이제 또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